안녕하세요. 멋진 제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병원 인테리어 한눈에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중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다 일단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산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 기간을 설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공사 레이아웃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 예산. 예산은 우선 공사 범위를 설정하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공사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내부 인테리어 비용에는 간판 그리고 에어컨은 별도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원장님들이 얼마 많이 물어보시면서 평당 인테리어 비용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평당 비용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내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평당 비용으로는 예산을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평당 비용이 얼마인지 꼭 알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평당 그렇다면 비용이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150에서 한 200 정도 사이, 요 정도 금액대를 형성하신다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은 오픈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공사 기간이 한 달이 될 것인지 두 달이 될 것인지는 고객님들이 그리고 원장님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공사를 하면서 레이아웃이나 진행되는 목공이나 그리고 필름이나 진행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이 기간들도 같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이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병원에서는 원장실, 그리고 진료실이 있겠고, 그리고 뭐 주사실, 입원실, 그리고 대기실, 카운터, 차트실, 탕비실, 이런 다양한 실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 실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나누어 줄 건지에 따라서 병원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레이아웃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막무가내로 해버리면 설비라든지 목공이라든지 그리고 전기 등 전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레이아웃은 꼭 주의하셔서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안점을 둘 부분이 어딘지, 원장실을 좀 넓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기실을 넓게 할 것인지, 채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도는 어떻게 줄 것인지를 미리 레이아웃을 정하면서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게 병원 인테리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병원 인테리어의 순서는 목공, 그리고 배선, 그리고 그 다음 공정으로 필름, 페인트, 이런 공정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공정들이 진행이 될 때마다 같이 인테리어 하시는 디자이너 분과 협의하시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교감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탕비실에는 싱크대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원장실에는 수전을 설치할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해서 조명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조도는 어떤 식으로 줄 건지를 같이 의논하셔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생각을 이제 가져가실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조화가 중요하겠죠. 역시나 인테리어에서는 조화가 생명입니다. 컨셉을 잡으시고요. 따뜻하게 하실 건지, 내추럴하게 하실 건지, 트렌디하게 하실 건지, 그레이로 가실 건지, 화이트로 가실 건지, 이런 색감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조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카운터의 마감은 어떤 걸로 할 건지, 대리석으로 할 건지 유리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지 정확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리고 주거공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어중간하게 서적을 뒤져보신다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 서핑을 하셔서 병원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정보들을 알고 오시는 경우들이 계신데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과 그리고 생각들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뭐 동선을 짰는데 이 동선이 맞는지, 그리고 넓이가 나오는지, 통로를 제작했는데 이 통로가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뭐 내가 봤을 때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그 길이를 정해서 목공을 해라고 해버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선을 할 때는 콘센트 위치, 그리고 스위치 위치, 여러 가지 배선에 필요한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위치들을 같이 잡아 주셔야 하고요. 조명에 있어서는 어떤 조명을 사용할 것인지, 매립등을 쓸 것인지, 아니면 뭐 LED 등을 쓸 것인지, 그리고 뭐 방등으로 설치할 건지, 아니면 할로겐을 설치할 건지, 간접 조명은 어떻게 넣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조명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은 어떻게 하느냐? 마감은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마감을 할 때 여러 가지 눈에 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생각 외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부분과 상의하셔야 되고요. 혼자 결정하셔서 그냥 밀어붙이시면 대부분 문제가 생기니까 꼭 전문가와 많이 상의하시고 의논하셔서 현장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병원 인테리어라는 게 일반적인 주거공사와는 다르고 뭐 특수한 상황들이 내과, 외과, 그리고 뭐 신경정신과, 이런 정형외과, 이런 과들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도 함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남겨주시면 소통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을 더욱더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